근데 이제 이렇게 사명에 걸리다 보니까 운이 나빠지려고 확 지른 거예요. 당신 왜 나한테 천탁했냐? 안녕하세요. 7월 19일 오늘 금요일 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이제 토요일날 2시에 방송하고 방송이 좀 길어져서 화요일날 2시에 이렇게 방송이 되고요. 근데 가끔 문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못 찾겠다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유튜버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준철학관 치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방송은 하루도 안 쉬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제 토요일날하고 화요일날은 방송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문자로 저는 항상 금요일날 녹화 방송에서 토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잠을 못 잤어요. 어제 그제 한동훈 위원장 입에 붙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위기를 맞은 것 같아서 제가 총선 끝나고 나서 정말 울컥해가지고 방송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올해 예를 들어서 날짜별로 쭉 이렇게 예언을 한 게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송 보면은 이제 다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 달이 7월 17일부터 8월 7일. 그 사이가 이제 미토가 들어오는 달인데, 이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 축술미 삼형살이라는 게 걸려요. 그래서 이 고비를, 그래서 이제 그나마 위안을 삼은 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 좀 며칠만 잘 넘기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저께 CBS인가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방송 토론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토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전 이해는 해요. 저는 뭐 워낙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해하는데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라도 사실 제가 한동훈 위원장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 어떤 거에 화가 나냐면, 나경원 의원이 왜 이재명이 하고 문재인을 잡아넣지 못하느냐, 왜 법무장관을 하면서 왜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이렇게 계속 했어요. 뭐 법무장관이 할 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사람이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이 나요. 근데 계속 나쁜 말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계속 하면은 사람이 열이 받아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신약한 식신상관격이기 때문에 제가 신약한 식신상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뭐 사람들은 냉혈하고 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신약사주, 일단 신약하면서 식신상관은 불의를 보면 할 말은 다 해. 예를 들어서 욱해가지고 확 질러버려요. 많이 참다가. 근데 금방 한 3-40분 지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신약한 사주들은 괜히 했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동료인데 내가 이거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방 후회하게 되고 또 이제 사과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거는 사과를 하신 거는 잘한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삼형살 때문에 이거 아닌데. 근데 이 삼형살이라는 건 얼마나 크냐면은, 만약에 지금 대운에서 이 삼형살에 대해서 원래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많이 풀어봤는데 제가 이제 예언한 게 있으니까 왜 그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주는 간목일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진월에 태어나서 큰 나무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땅이 많아. 이 술토라는 거는, 이 술 중에 있는 정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 무토라는 건 산이야. 산인데 이 술토 안에 있는 정화 기운이 있어요. 이게 땅이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진월이라는 거는 여름이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땅이란 말이에요. 이 진토도. 근데 이 진토가 만약에 연에 있거나 일이 있으면 습토가 돼요. 근데 월에 있으면 뜨거운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틀려요. 그러면 이 뜨거운 땅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진월에. 거기에 햇볕이 병화가 쨍쨍 떠 있어요. 이게 식신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비가 와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비가 와서 이 땅을 씻어줘야 나무가 자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인성이에요. 이 나무는 이제 본인이 되는 거고 형제, 친구가 되는 거고,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인성하고 이 나무, 이 인비, 인하고 비, 이 두 가지가 쉽게 말해서 강하, 50%가 넘으면 신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이나 식신이나 이 관성이 쉽게 말해서 50%가 넘으면 신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의 상관이기 때문에 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물이 없기 때문에 금방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명이라는 건 사주를 제가 많이 풀었으니까 오늘 사명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명이라는 건 이 술토하고 축토하고, 그러니까 축, 술, 미,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들어오거나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들어오면 이걸 사명살, 이게 두 개만 들어와도 사명살인 거예요. 근데 이 오리지널 이 세 가지가 다 이번 달에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는 이 세 가지가 딱 뭉쳐지는 사명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무운지형, 정이 없고 깜빵 가는 살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운에서 들어온다, 대운에서 만약에 축술미가, 이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깜빵 가요. 1년에서 들어오면은 쉽게 하면서 벌금형을 맞는다든지 뭐 기소중지가 내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달에서 들어오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달에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10%이기 때문에 달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바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 여파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진 몰라도 지금 오늘 선거에는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 잠을 좀 못 잤어요. 어제 그 토론회도 보고 다른 유튜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보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배승희 그 따따붙다 거기에 이제 김강삼이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보수잖아요. 이 따따붙다는 이제 100만 정도를 갖고 있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어떤 보수의 어떤 그 문재인 때부터 문재인을 까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계속 까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는 곳인데, 지금은 뭐 라디오 프로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보수 유튜버까지는 지금 반으로 갈라지는 상태.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거, 진짜 위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차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역시 사명살이 무섭긴 무섭구나. 근데 물론 배승희 변호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해는 돼요. 물론 나경원 의원도 이해는 돼. 솔직히 제가 뭐 나경원 의원은 싫어하진 않아요. 다 같은 어떤 보수 쪽이기 때문에 싫어하진 않는데, 계속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욱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뭐 한 일이 없다, 법무장관으로 해서 뭐 왜 문재인을 깜빵 못 보내고 왜 이재명이를 법적 조치를 못하고. 근데 그거는 지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청문회 나가서 진짜 민주당 의원들 하는 말마다 대받아치면서 이모 하면서 법사위원들 박살내고, 또 명쾌한 말로 오는 말, 장관, 옛날 장관들 어땠어요? 청문회 나가면 고개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있다가 가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줘서 시원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첫 번째고, 진짜 1대 170대 싸워도 안 지는 투사 같은 모습이 좋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수사하고 뭐 그 양날개, 이 모사들 있죠, 이왕인이 전진상이 그 날개 다 꺾어놨잖아. 그 모사들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불리해요. 그 모사들을 다 정리해 준 게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지금 다 법적으로 좀 어떤 뭐 하나는 이제 구속이 돼 있고 하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모사들을 꺾어놓은 거, 날개를 부러뜨려 놓은 거,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그 다수당에서 빵빵빵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전날인가 하루 전에 그거를 땅땅땅 하고 간 사람이에요. 검수완박법을 땅땅땅,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전혀 수사하지 못할 부분을 시행령이라는 거, 등자 하나 가지고 그걸로 시행령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이나 그 대장동 이런 걸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못했어요. 또 하나, 제일 큰 거, 진짜 이 총선 때 그 불리한 상황에서 전국을 진짜 컵라면 먹으면서 그 지원 유세하고, 본인은 국회의원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그 지원 유세하면서 원희룡이 항고 나경원이 가서 지원 유세해주고, 그게 쉽게 말해서 이 보수의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안 떨어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물론 본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 눈에 띄게 한 건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총선 때 뭐 했어? 법무장관 때 뭐 했냐? 한 일이 없다. 이것도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애교로 봐주는데, 또 계속 그냥, 그러니까 한 4-5번 들으면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사명살이 걸린 달 아니면 끝까지 참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명에 걸리다 보니까 운이 나빠지려고 확 지른 거예요. 당신 왜 나한테 청탁했냐? 그건 좀 무리였어요. 운이 나빠서. 달에서 운이 나쁜 게 들어와서.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어쨌든 8월 7일까지. 오늘부터 이제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는데, 조금 이제 이 사명이라는 건 제가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이 기간 뭐 길진 않아요.
어떤 8월 7일.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이 사명이 지나고 나면 제가 날짜별로 그렇게 쭉 이렇게 그때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8월 7일이 넘어가면 임신이 들어와요. 그때도 잠깐 제가 방송했는데, 이때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일 좋아하는 이 임수가 들어와요. 피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이재명이가 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재앙이라고 그랬죠. 지금 물폭탄, 어제까지 물폭탄이 쏟아졌어요. 이 재앙 덩어리가 지금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10월 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월 10일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임신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개유. 2달 동안은 비하하고 지하수가 올라오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최고의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2달 동안. 그럼 모든 게 다 안정이 돼요. 제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참 실망한 건 뭐냐면 우리 108석, 저쪽은 190석, 우리는 숫자 너무 작아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열받아요. 어쨌든 국회의원을 뽑은 거는 할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우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할 일이 별로 없어. 이게 제일 짜증나는 말이에요. 왜 할 일이 없어요? 법사위든 무슨 소위든 끝까지 앉아서 안 되는 건 안 되게 이렇게 당내에서 싸우지 말고 그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청래가 이 왜 부당한지, 왜 쉽게 말해서 이 우리나라 최고의 군인들, 이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가 얼마든지 의원에 가서 쉽게 말해서 기자회견 할 수 있잖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모욕 주는 행위는 정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을 또 어제 이 결과를 보고 나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항상 유리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특검이라는 거를 쉽게 말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했을 때 보수에서 이 보수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박근혜 트라우마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라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특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국민의 눈에 비칠 때는 저거 뭔가 있네? 뭔 냄새가 나네? 왜 이렇게 못하게 해? 뭐 저 같으면 정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정치를 모르는 무당이나 어쨌든 민주 이런 쪽에서는 좌파 쪽에서는 저거 뭔가 구린 게 있네. 그리고 항상 특검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검을 하는 거는 옛날에 이 좌파 단체다, 시민단체, 뭐 변협이라든지 이 시민단체 어차피 월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좌파에서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국민 세금. 그럼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고 검찰이 왜 있어야 되냐고. 공수처 하나 있는 것도 예산을 얼마나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패트릭 한 거 아니에요. 국회 선진화법에 지금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느라 공수처법하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해서 비례연동제인가요? 이재명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또 했잖아. 근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 물론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항상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60년 이상 살면서 대통령을 다 겪어봤어. 박정희, 쉽게 말해서 전두환, 노태우 다 노무현석 다 겪어봤어. 김대중까지. 최악의 삶은 사실은 문재인 시대 때. 그때는 어땠어요? 이게 상권 분립 있었어요.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없었어. 다 대법원 예를 들어서 행정 입법 국회의원도 170도 넘어 모든 걸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통계 조작을 하면서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다 잡고 예를 들어서 몇 개 수출했어. 문재인 때도 외국에 나가서 무기 판매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인들 훌륭한 경제인들이 나가서 계약 다 되고 이제 계약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그 나라 순방을 해. 여행 가는 거. 그럼 대통령 만나 도장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경제인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그 계약 체결한 예를 들어서 대우중공업이나 이런 나오지도 않아. 한 달 내내 문재인. 수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체코 원전 24조예요. 아마 15년 만에 처음일 거야. 문재인 시대 때 제가 정말 열받았던 거는 우리 쉽게 말해서 원자력 기술이요. 옛날에 세계 1위였어요. 문재인 들어오기 전에. 기술력이 최고였다. 근데 이 원전 제가 지난 걸 다 알아요. 그때도 돈 하여튼 엄청났을 거예요. 그때 돈 이렇게 무슨 좌파 또 시민단체 이게 타당성 원전을 폐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사해갖고도 1,000억인가 들었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좌파들이 다 먹은 거예요. 좌파 시민단체에서 조사한답시고. 그리고 나서 엉뚱한 옛날 원전 영화 그거 보고 나서 대통령이 그런 영화 보고 나서 폐쇄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진짜 유능한 기술자들이 다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해서 원전 뭐 그 발전 설비회사 다 부도 직전으로 가요. 그게 만든 게 문재인이에요. 그 영화 한 편 보고. 근데 체코 지금 원전 땄어요. 지금 보세요. 뉴스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젊은 뉴스 안 보는 사람 거의 몰라. 한 번, 두 번 나오고 말아요. 정말 이 나라 발전에 크게 진짜 돈을 벌어준 이 큰 사건을 방송을 별로 안 해요. 왜? 지금 이 옛날 문재인 시대 때 다 이 YTN이니 KBS니 MBC에서 노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크게 일을 잘해도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밑줄 쫙 채고 원전 24조. 그게 문재인 시대하고 지금 하고. 그러면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홍보비 들여서 이재명이는 어떻게 했어요? 성남시장 때 댓글 부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보비, 성남에 대한 홍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홍보해서 예산을 다 그런 데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딴 데서 후원 받고 예를 들어 대장동에서 또 비리 이래가지고 다 지 홍보에만 쓴 거야. 그 옛날에 뭐 이재명 시장, 저도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 시장할 때. 아, 성남시 엄청 이재명이 때문에 발전했어. 위대한 행정가. 개똥 무슨 위대한 행정가. 이제 국민들도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민주당하고의 어떤 이 국회의원들 지금 완전히 개조해야 돼요. 완전히 진짜 옛날에 구태적인 이 국민의힘 다 버리고 이번 당대표 딱 끝나면 2달 동안 운이 좋으니까 확실하게 잡아서 국민들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시켜요. 나와서 너 저렇게 얘기하면 한번 머리 좋으니까 저거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해. 밖에 나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말 갖고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의원회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정청래가 이런 짓을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상임해서 이렇게 한다. 자꾸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스를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줄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힘든 기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손님이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진들 다 보고 나가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원장님 한동훈 위원장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아 저도 정말 좋아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왜 진중권이나 김경률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요? 그러더라고. 저기서 속으로 뭐지? 강훈한 다음에도 멍했어요. 이거 뭐지? 근데 보수 쪽에 있던 이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진중권하고 김경률을 싫어하더라고. 솔직히 저는 사실 싫어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어쨌든 좌파에 있으면서 옛날 조국 공격 백선에서 조국도 공격하고 이재명이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좌파에 있으면서도 뭐 전향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언제 또 변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중권이가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심평하고 진중권이가 요새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좀 말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진중권이나 심평호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진중권 교수를 사주를 풀어보면서 이 그림을 놔둘게요. 여기서 이제 궁합을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건 쉬워요. 이 그림에다가 이 사주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사람은 문성을 좋아지게 이 금이 많은 사람은 관직이나 직업, 명예, 자존심을 올려주는 사람. 땅이 많은 사람이면 쉽게 하면서 돈을 나가게 하고 피부 트러블 이렇게 하고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하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물이 말리니까 진로운을 막는 사람이에요. 궁합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궁합은 이제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내가 필요한 기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속궁이고 그 다음에 일과 지지를 보는 쉽게 하면 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귀인이 많으면 느낌이 되게 좋아. 귀인이 근데 그건 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많이 속아서 결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무속인들이 많이 보는 겁궁합. 띠는 이제 조상이니까 조상끼리 싸운다. 뭐 상충이다, 원진살이다. 이건 뭐 조상끼리 싸운다. 월이 충돌하면 부모끼리 싸우는 거고. 본인이 자리에 충을 하면 노상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 10%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속궁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세력 중에서 제일 센 게 월이 제일 센 거고, 일이 센 거고, 그 다음에 시하고 연은 그 다음번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이제 무속인들은 띠를, 왜냐면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띠를 주로 많이 봐요. 저도 무속인 생활할 때는 띠를 주로 많이 봤는데 이제 사실은 역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월이 더 중요하다, 더 힘이 세다. 왜냐면 월은 지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닷가에 이렇게 가보시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물이 쏜사같이 쫙 빠져나가요. 그건 달의 힘이에요. 달이 이제 가까이 오면 물이 들어오고 멀리 있으면 나가고. 그건 달하고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달의 힘이 제일 세다.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천체도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천개의 흐름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